닥터 스테판 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송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 시장입니다. 예, 저희 닥터 스테판의 관례대로 처음에는 재밌는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죠. 지금 정상회담을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린 그런 대단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윤창중 이제 대변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주 지금 언론마다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건데요. 네. 파견돼 있는 우리 그 정상회담 그 팀이 한 명씩 이제 고위 관리자의 가이드가 붙었나 봐요. 가이드가 붙었고, 예. 거기 이제 주미대사관에 일하는 인턴이 네. 그 윤창중 대변인 옆에 붙었는데, 네. 마지막 날에 술자리를 같이 했는데, 이제 거기서 성추행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하여튼 있습니다. 네. 지금 여론에서는 아주 이게 창조적 국위 선양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런데, 오늘자로는 또 반대 아예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아예 반박하는. 그런 일은 아예 없었다. 근데, 네, 진실은 점점 미궁 속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얘기가 아니고, 팩트고, 사실이고, 미궁 속으로 빠질 게 없어요. 너무나 명백한 거라. 이제 본인은 툭 쳤다고 하는데 저쪽은 그랩 움켜쥐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움켜쥐든 툭 치든 성추행 명백한 거예요. 그리고 술 마시고 난 뒤에 그 술자리에서 술김에 이제 인사불성 상태에서 실수한 거다. 이게 아니고. 이제 술자리에서 자기 호텔 룸까지, 방까지 일단, 에서 또 한 번의 2차 술자리가 있었던 건데. 불렀다, 좋게 보면 부른 거고, 나쁘게 보면 유인한 거죠. 그리고, 그거까지는 술 먹은 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또 다시 불러가지고, 그때는, 알몸으로, 속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 이러는데, 이거 명백한 성추행이죠. 미국 법에 걸립니다. 미국 법에 걸리는 거를 바로 당일날 도주한 거죠. 도주했는데, 스트로스칸은 이제 이룩하다가 잡힌 거고, 윤창중은 무사히 탈출한 거고, 좋게 말하면 탈출이고, 나쁘게 말하면 도망친 거죠. 그 다음에 스트로스칸은 실제로 성관계를 했고, 윤창중은 안 했고, 그러나 이제 본질적으로 성추행이 이루어진 거고,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호텔에서 이루어진 성추행이죠. 또 차이점이 또 있네요. 스트로스칸은 유명한 사람이고 윤창중은 그 정도의 인물은 아니라는 거. 그런 차이점도 있고 또 있어요. 이제 홍보수석이 도망쳐라. 튀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침을 준 거예요. 이람기 홍보. 요거는 홍보수석이 그러지 않아도 지휘감독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되는데, 아예 이렇게 지시까지 내렸다면 일종의 대책 회의를 한 거거든요. 명백한 잘못이에요. 그래 책임지고 사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제1호 인사이자 제1호 참사잖아요. 참사. 인사가 망사가 아니라, 잃어버릴 망자가 아니라, 우리가 참변이 일어났다 할 때 참사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중요한 대변인을 잘못 임명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방송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홍보수석이 나서가지고, 국민 사과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사과를 했잖아요. 참 놀라운 발상들이에요. 26시간이 지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이 알았다. 이것도 문제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실에 대한 보고가 늦은 것도 문제고. 그래서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했다. 박근혜 대통령 보호하려고 지금 하는 식의 표현들이죠. 믿을 수가 없지요.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윤창중이 전 문화일보 논설로 글을 쓰면서 했던 말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최초 여성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선거 기간 중에
득표, 여성표를 의식해서 한 말들이 많지만 네네. 네. 이런 성추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엄단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사형 그거 부분에서- 지켜야 됩니다. 예. 어. 그러나 미남 정상회담에 재를 뿌리고 네. 이른바 성과를 무로 돌리는데 네네. 혁혁한 기여를 했죠. 미국 언론들은 그 정상회담의 소식들보다 이 소식을 더 재밌어하고 널리 홍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언론의 속성이 좀 하이에나 같은 게 있어서 요건 정말 맛 좋은 먹잇감이죠. 네. 독자들의 눈길을 끄는 뉴스거든요. 네. 그거와 관련해서 한 명이 좀 어부지리를 좀 얻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남양 유업 우리 예. 회장님. 네, 맞아요. 그게 이제 그 항공 승무원 폭행 사건으로 이게 지금 그 임원진 다 네. 공개 사과하고 이렇게 분위기 되게 안 좋았는데. 그걸 남양유업이 근데 이제 윤창중 대변이 한 번에 이걸 예. 묻게 만든 거예요. 어,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사진이 하나 뜬 게 있는데 그 윤창중 대변인이 예. 그 공항 기내식으로 남양우유를 먹고 있는 사진이 또 떴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음모론인가요? 그래서 거기 패러디를 뭐가 있냐면은 너 창중이 우유 평생 공짜 이게 있습니다. 뭐 아침마다 우유 항상 배달해준다 이제 앞으로.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거 남양유업 입장에서 정말 고맙겠네요. 저 지금 네. 그 오세훈이나 그 이제 나경원이 네. 그 뭐 실력이 뭐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네네. 그 이제 외모 덕을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이제 이미지 정치라 그래요. 요즘 현대 정치의 네네. 특징 네.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한복을 입고 많이 나타났어요. 네. 이제 양장도 입고 그 맵시가 좋아요. 또 네, 우리나라 잘 여성들은 역시 나오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그 한복 그 자태가 또 이렇게 나는데 상당히 그 호감을 가진 건 사실이에요. 우리 그 코리아 사람들이라면 한복 입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 보면서 그 좋은 인상들을 받았는데 이걸 이미지 정치라고 그래요. 네. 실제로 정상회담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 얘기 많이 하겠지만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는 그 한복 입은 모습, 뭐 영어로 연설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미지가 좋았단 말이죠. 이런 이미지로 쌓아 올린 성은 모래선 것 같아서 윤창중 사건 같은 걸로 한 방에 날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입니다. 네. 그 윤창중 얘기가 나오니까 예. 저서들이 있어요. 아, 저서들이 예. 있어. 뭐 기자 출신이죠? 네, 기자 출신이고 칼럼도 많이 썼던 예. 사람이고 저서를 보면은 그 저서의 제목들이 있는데 이게 노스트라다무스야. 이게 보니까 예. 네,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리면 2007년에 예. 쓴 책 제목이 만취한 권력이에요. 만취한 권력. 네, 만취한 권력. 여기서부터 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가서 술을 먹었어 일단 예, 맞아요. 한 잔 걸친 거지. 예. 만취한 권력. 네. 그다음에 2011년에는 지성의 절개라는 게 있어요. 절개. 절개. 지성의 절개를 움켜쥔 거야, 이번에. 이번에 지성의 절개를 움켜줬죠. 그 다음에 예. 2012년에 또 하나 책을 쓰는데, 국민이 정치를 망친다. 네, 요런 또 책이 있습니다. 아이고. 자기가 이제 국민이죠. 네. 네, 윤창중 대변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네. 아주, 정치를 이번에 제대로 망쳤죠. 네. 네, 그렇게 된 거고. 네. 중간에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게 2008년에 청와대 뒷산에 다시 올라가라. 이런 또 책이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지금 네. 올라가게 생겼어요. 뒷산 가서 지금. 네. 묘하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만취한 권력, 예. 지성의 절개, 정치를 망치고 청와대 뒷산에 올라간다. 이거 예견했던 거야. 수구 세력들도 깨고서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직에 있는 사람은 그 원칙이나 처신에서 네.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아주 교훈적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지난번에 그 마담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네, 근데 맞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래서 디스맨보다는 네, 디스맨보다는 좀 적어도 낫지 않느냐라는 차원으로 얘기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마담박이 가지는 경칭의 의미가 있는데 네. 네. 근데 제가 조금 간과한 거는 이제 프레지던트에 대해서 마담이라고 할 때는 좀 다릅니다. 좀 알아봤는데 프랑스의 그 장링 멜랑숑이라고 네. 그 진보적인 좌파 그 정치인이 있는데 네. 상원 의원이고 지난 대선에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장링 멜랑숑이 그 메르켈 그 독일 이 총리를 비아냥거릴 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프라임 미니스터 메르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담 메르켈 이렇게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를 리가 없지요. 외교가에서는 그 다 회자되는 얘기일 테니까 네. 백악관에서 모를 리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정상회담에서 발언하는 거는 주남미 대사관을 비롯해서 국무부 라인에서 다 이 코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마담 박이라고 한 부분은 명백하게 네네. 이 폄하하는 발언 맞습니다. 프레지던트 박 또는 마담 프레지던트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상대를 대통령이라고 즉위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마담 박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신뢰입니다. 그것은 역시 미국이 남코리아를 그 자신의 그 하나의 주에 불과한 나라로 보고 있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고요. 뭐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 지난후에 우리 그 성 기자가 잘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영접한 관리가 없어요. 이것은 대단한 결례입니다. 대단한 무시고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을 좀 길들이려고 하는 의제 중에서 충분히 합의가 안 된 부분과 관련해서 네네. 사전에 그 길을 꺾으려고 한 제스처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접을 나오지 않은 거하고 마담박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자주성이 없는 자주권이 없는 남코리아에 대한 그 미국의 오만한 모습이고 그런 부분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속적이고 종속적인 남코리아의 미국과의 관계에서의 현실이 아닌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달라요. 물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부시가 디스맨이라고 그 러시아하고 남코리아하고 그 미사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다루려고 했던 부분들은 원래 그 부시가 몰상식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굴욕적인 상황을 김대중 대통령도 인내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좀 인정을 받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영접은 예포까지 쏘면서 그 기본 격식을 갖췄는데 그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다시 말하면 보다 자주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대통령이 오히려 대접을 받는다는 거. 이것도 교훈적이죠. 예, 그러면은 소장님 한마디로 지금 정세가 전쟁입니까 대화입니까? 이게 진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일단 오바마 박근혜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됐고 이제 이걸 통해서 정세가 긴장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예, 그 정세는 이미 전쟁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이었는데 4월 중순부터 근데 5월 7일 오바마 박근혜 회담을 통해서 그것이 수독되고 다시 전쟁 국면으로 회귀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쟁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 중이었지 전환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국면으로 다시 회귀한 게 아니라 전쟁 국면 그대로인 거죠. 근데 문제는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봉쇄됐기 때문에 더 첨예하고 위험한 그런 전쟁 국면이 됐습니다. 굉장히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상황이죠. 이렇게 된 것은 그 오바마 박근혜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이란, 이안, 사만, 사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란은 북과 제국주의 세력과의 전면 핵전, 이안은 미군 나토 개입 없는 조국 통일 대전, 사만은 북미 평화조약과 남북 또는 북남 연방제, 사한은 이제 9.19 공동성명과 14선언 이렇게 얘기했죠. 이란, 이안은 전쟁이고 사만, 사한은 이제 대화인데 이란, 이안, 사만은 이제 북이 요구하는 거고요.
네. 사안은 이제 미국과 남이 요구하는 거죠. 네네. 결국 그 대화, 외교, 협상이 벌어지면 사안과 사안의 싸움이고요. 네. 절충이 되겠죠. 아마 미국과 남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북이 그 사안을 실질적으로 관철하는 모양이 될 겁니다. 네. 그러나 북은 그동안 이안만 90% 얘기를 하고 이란을 5%, 그다음에 사안도 간접적으로 외국인들이나 다른 제외 동포들을 통해서만 네. 이야기했어요. 네. 북미 평화조약 연방제. 연방제는 근데 거의 얘기 안 하고 평화지역 위주로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이 우다웨이 방북 같은 경우에도 소극적으로 거부했죠. 그러니까 그런 채널을 용납하지 않고 네. 북과 미국 사이의 직접적인 뉴욕이나 제네바 채널만 이용하면서 사안 사이를 절충하고 있었던 걸로 봅니다. 네. 그게 이제 4월 달 해서 5.7 회담 직전까지 맹렬하게 진행됐다고 보는데 5.7 회담의 결과는 유감스럽게도 4안도 아니고 5안이에요. 그러니까 9.19 공동성명도 오바마가 아니라 박근혜가 얘기했고요. 그것도 잠깐. 그 다음에 온통 한반도 프로세스와 서울 프로세스 얘기해요. 네. 물론 이제 모두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서울 프로세스라는 부분이 언급되지는 않았어요. 오바마든 박근혜든. 그러나 이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고 살짝 박근혜에서는 나왔고, 네. 이제 상원 그 하원 합동 의회 연설에서도 이제 강조가 됐는데 어쨌든 한반도 프로세스와 서울 프로세스 얘기입니다. 요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명박의 비핵 개방 3천 계획과 똑같고요. 한반도 프로세스는. 네. 그다음에 그 서울 프로세스라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도 이게 이제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삼은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반도든 서울이든 프로세스는 북미 간의 군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뭐 9.19 공동성명이나 14선언이라고 명확하게 기존에 합의된 사항도 지키지 않으면서 네.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의 북의 입장에서 보면 더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면 북에서 그걸 받겠습니까? 받지 않죠. 네. 다시 정리하면 그 북에서는 군축회담은 있어도 비핵화회담은 영원히 없다. 라고 얘기했고요. 미국과 남은 이번에 회담을 통해서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대화가 없다. 비핵화를 위한 대화만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평행선이죠. 네. 이것은 그 공통점이 없어요. 따라서 군사적인 충돌, 군사적인 상호 공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 기싸움을 통해서야만 말싸움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전환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총적으로 얘기한다면 전쟁 국면이 보다 첨예화됐다. 그렇지만 네. 이 군사적인 기싸움이 외교적인 말싸움으로의 전환을 담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란 이안은 어쨌든 북이든 제국주의 연합 세력이든 또 구체적으로 미군이든 나토든 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담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평화적인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네.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이번에 오바마 박근혜 회담에서 99% 대화가 아닌 대결을 얘기했고 네. 1% 묘하게 한 두 문장 정도 모두 발언에서 한 문장 그다음에 이 기자들의 질문 답변에서 한 문장 이렇게 뭐 우리는 외교적으로 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 내 얘기는 듣지 말고 행동을 봐라. 이런 그 문장들이 있어서 그것이 비공개 클로즈 트랙의 반영이 아니냐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1%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적으로 전쟁을 하겠다는 99%의 얘기와 긍정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1%의 얘기가 섞여 있는 거지요. 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오바마 박근혜 정상회담은 전쟁을 선언한 전쟁회담이다. 대결을 선언한 대결회담이다. 네. 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 보니까 북의 조평통에서 이에 대해서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북의 반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북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북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주목했죠. 근데 북의 반응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우선 하나는
망신행차라고 해서 노동신문 논평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영접에서 미군 관리가 한 명도 안 나온 거에 대해서 네. 아주 조롱하는 그런 기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조평통 대변인 그 보도도 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했어요. 어. 외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했어요. 조평통은 박근혜 정부를 겨냥했고요. 네.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이명박과 똑같다. 이렇게 했고요. 외무성은 이제 역시 그것도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는데 네. 그 오바마를 겨냥해서 얘기했습니다. 궤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평통 대변인 외무성 답변을 보면 네. 오바마하고 박근혜와 오바마의 정상회담을 폄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격화시키는 거예요. 이 별 의의가 없다. 네. 이것은 우리가 그 두 가지로 보지 않습니까? 지금 공개적인 부분과 비공개적인 네, 오픈 네. 트랙과 클로즈 트랙으로 봤을 때 오픈에서는 99% 대결, 이제 클로즈에서는 1% 대화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이렇게 폄하하는 것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후자에 좀 그 힘이 실려요. 네. 그 다음에 일단 그 공개적으로 나온 조평통 대변인 성명에서는 이거 뭐 그 무슨 프로세스 이러면서 프로세스를 치는데 네. 결국 이 얘기는 그 이명박 정권의 비핵 개방 3,000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우리는 이미 비핵화 회담은 영원히 없다고 했고 그 네. 자체도 미국과 지금 상대해서 풀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주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걸로 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박근혜 오바마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전쟁의 전주곡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선친의 교훈을 잊지 마라. 선친의 교훈이 뭡니까? 평생을 친일 친미로 일관한 박정희 대통령이 측근의 총에 맞아서 네. 죽은 사건이죠. 측근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이미 미국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당연한 얘기죠. 5.17 군사 쿠데타, 그 전두환 노태우 세력을 키운 세력이 누구고, 네. 그리고 5.18 광주민중항쟁 때 항공모함을 동원한 게 누구고, 네. 그렇죠. 아니, 박정희 5.16 쿠데타를 배후 조정한 게 누굽니까? 그러면 전두환 5.17 쿠데타는 누가 조정했겠어요? 네. 김재규는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써먹고 버리는 카드였을 뿐인 거죠. 너무 이거는 상투적인 그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수없이 많이 써온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선친의 교훈을 잊지 말라고 한마디 한 거죠. 이것은 그래도 북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말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전히 실명 거론을 하면서 비난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뭐 청와대 안주인, 치맛바람 이런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네. 그 실명 거론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말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오바마 정상회담을 격화시키는, 폄하시키는 수준의 성명들이 나온 겁니다. 네. 오바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는 듣지 말고 내 행동을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행동은 서해상에서 핵잠수함을 동원한 대잠훈련과 맥스 썬더 비행기 훈련이 지금 진행 중이고 11일부터는 부상항에 입항한 핵항공모함이 동원된 동해 남해에서의 합동 군사연습이 있습니다. 네, 니미츠 들어왔고. 예. 그리고 오늘자 보도에 의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머무는 기간 안에 남미 군사동맹을 다시금 확인하는 만장일치 의결이 상원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들이 의미하는 거는 어떤 것들인가요? 그 뭐 오바마가 말한 게 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은 아니고 뭐 이제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긴 한데 이런 정도 발언을 할 때는 그 의미심장하게 읽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데 뭐 일문일답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기자들의 질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뭐 사전에 그렇게 시키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내 얘기는 듣지 말고 또는 그 뭐 don't worry about 이런 표현이에요. 영어 표현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행동을 봐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이제 거기가 앞뒤 문장의 그 맥락 속에서는 뭐냐면 이제 그 북의 행동을 주시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 이제 그걸 좀 위협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네. 사회에서 벌이고 있는 대잠 연습, 미국과 남코리아의 합동 군사 연습이죠. 그 네. 북의 잠수함을 겨냥해서 미국의 그 핵 잠수함과 그리고 이지스함 두 척, 그리고 남코리아의 구축함들이 동원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 때문에 공개됐는데 네. 맥스 썬더라고 해서 공중에서 지금 네, 벌어지고 네. 있는 연습이 있어요. 이건 비공개로 네. 진행되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흘렸어요. 국가기밀은 주로 조선일보가 흘리죠. 그리고 이제 그 11일부터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정 실장이 강조했는데 네. 이 니미츠 핵 항공모함이 이제 부산에 입항해서 동해하고 남해에서 네. 연습을 합니다. 요거 서해상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일단 일반적으로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건데 네. 서해가 좀 더 위험하죠. 왜? NLL 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서해 5도 부분은 지금 교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자칫 잘못하면 핵항공모함이 네. 북의 미사일에 작살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세계 패권 국가로서의 권위는 네. 짱의 가오는 네. 네. 완전히 금이 가는 거죠. 아, 예. 전학생이 등극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못 갑니다. 서해는 무서워서 못 가는 거. 이번에 그 잠수함도 그 굉장히 그 용기를 내서 2010년 3월 26일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참 그렇게 애쓰는 거 보면 좀 안쓰럽기도 좀 해요. 안타깝기도 하고 뭐 네. 그러는데 어쨌든 아까 맥스 썬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맥스 썬더가 2008년부터 봄과 가을에 한 차례씩 실시해 오고 있던 대북 훈련 연습이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네. 대대적으로 언론에 나왔는데, 네. 역대 최고로 중남미군과 남코리아가 네. 뭐 공군기 62대를 동원해갖고 네. 뭐 훈련을 실시했다고 하고요. 네. 올해는 5월 3일부터 16일까지 광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건 왜 광주에서 할지도 참 지난번 저희가 얘기했던 후달리는 건지 대부분 오산으로 오는 네. 게 정석일 것 굉장히 같은데 멀어. 예. 광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의문이네요, 이건 참. 그래서 광주 평통사에서 이제 규탄 성명이 나왔어요. 음. 실제로 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네. 네네. 이제 무엇보다도 이 서해상에서든 그 광주 상공에서든 네. 또 이후 동해든 남해든 합동 군사 연습은 북을 가장 자극하는 거예요. 네네. 전쟁 연습하면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고 음. 그리고 지금 다 뭐 핵 잠수함 그다음에 핵 항공모함 그 이전에 B-50이나 B-2 이렇게 그 핵과 관련된 무기들을 네. 북을 겨냥한 훈련에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러니 북이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죠. 그것도 이건 뭐 3월, 4월 2달 하는 게 아니고 뭐 네. 끊임이 없어요. 네. 네. 독수리, 키리졸브, 쌍용 등 예고라도 했지. 지금 네. 이번에 그 서해상에서 하는 대잠 연습이나 맥스 썬더는 예고도 안 했고 네. 그 다음에 니미츠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하고 있고 예정이 없던 거라는 거. 네. 그것이 박근혜, 오바마 박근혜 정상회담과 맞물리면서 진행됐다라는 것은 네. 양면 전술이죠. 그러니까 군사적인 행동을 압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담을 통해서 그 이제 대화를 이야기하는. 네. 근데 사실 이런 양면 전술인데 그 대화도 얘기 안 하고 99% 대결을 얘기했으니 네. 네. 북에서는 액면 그대로 들으면 전쟁하겠다는 얘기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행동을 봐라라고 했는데 행동은 합동 군사 연습이고 네. 말은 99%가 대결이고 네. 그러니 북은 어떻게 그 메시지를 해석하겠어요. 예. 그런데 북의 반응은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그 정상회담의 내용은 폄하시키고 네. 그리고 군사연습과 관련해서는 선안전선 사령부 명령 보도만 나왔을 뿐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보는 겁니다. 계속 조용하진 않을 거예요. 예.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리고 그 오늘 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박근혜가 떠나기 전에 긴급하게 상원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어요. 네. 이제 네. 남미 그 동맹 이제 상호 방위 조약이죠. 60주년 됐는데 예. 그걸 기념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 동맹을 더 굳건히 하자. 네.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밀어주는 의결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하원에서도 유사한 의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오바마의 회담과 네. 그 공동 기자회견 그리고 상하 양원 합동 의회 연설 네네. 그리고 이 상원 나아가 하원까지 만장일치 의결 추진 이걸 통해서 그 동맹을 굳건히 하고 네. 과시하고 그것을 북과 중국, 러시아에 보여주는 거지요. 이것은 네네.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강경한 거지요. 우리가 이안이 뭡니까? 미군, 나토 개입 없는 조국 통일 대전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 리가 없지요. 국가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전면전 핵전이면 네. 미국 본토가 슈퍼 EMP 공격에 의해서 암흑천지 아비규환이 되는데 네. 그리고 뭐 패권의 지위는 떠나서 존재 자체가 어려울 정도인데 네네. 유대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전 세계의 그 권력, 정치 권력이든 또 금권이든 돈이죠, 네. 자원 이걸 다 움켜쥐고 있는 그 유대자본이 뭐가 아쉬워서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모험적인 불장난을 하겠어요.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 전면적인 핵전은 불가능한 거고 네네. 이안인데 이안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누가 물어봤어요? 오바마 모두 발언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재래식과 핵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어하겠다. 라고 한 표현 속에서는 물론 방어자 곧 공격이기 때문에 미군 개입 없는 조국 통일 대전 이거 성립 안 된다라는 메시지죠. 네.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만과 사안의 절충을 겨냥한 기싸움이에요. 말폭탄이죠. 말공격이에요. 어쨌든 말공격이든 폭탄이든 그리고 서해든 동해든 남해든 공중에서든 연습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북은 그에 응대할 겁니다. 이미 그 북의 비난 발언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네. 아마 군사적인 대응 조치도 분명히 취할 겁니다. 굉장히 예리하고 치명적인. 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명명백백 북이 이거는 압도했다. 승리했다라는 것이 뚜렷한 그런 뭔가를 보여줄 거예요. 마치 네. 미국이 스텔스 B2를 투입하는 거에 응대해서 네네. 4월 25일 날 플라즈마 스텔스기가 뜨는 것과 같은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명백한 그런 시위 어떤 군사적 공세를 취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자의 질문에 즉답을 하면 그러니까 서해와 뭐 공중 또 앞으로 동해 남해에서 하는 군사 연습과 또 그 뭐 상하 양원의 뭐 만장일치 의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바마가 말하는 행동인가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물론 이제 그 문맥상으로는 이제 북의 행동을 주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오바마가 말하는 우리의 행동이라고 할 때 그런 행동일 수 있어요. 지금과 같은 군사 연습이라든지 네. 상하 의결이라든지 그러니까 군사적 공세와 정치적 공세인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비공개 경로 클로즈 트랙상으로 볼 때는 이후에 이렇게 기싸움 하다가 외교적인 이 협상 다시 말하면 그 오바마가 모두 발언에서 외교적으로 준비됐다고 하는 뭐 예를 들면 베이징에서 북미 또는 중국과 남이 결합하는 그런 회담 그런 선언 이게 행동인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거냐라는 건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변수도 많고 그래서 북의 반응과 이후 미국의 반응을 보면서 그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럼 정상회담 얘기를 좀 더 하면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영접에서 미국 관리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담박이라는 오바마의 호칭도 좀 귀에 거슬리고요. 그러면서도 미 의회 양원 합동 연설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예우를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는 성과적인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봐요, 여러분들은?
전혀 성과적이지 않다. 일단 드러난 오픈 네. 트랙상으로는 사실 나온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없다라고 보고 예. 그냥 다만 다시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 안 하겠다. 네. 이 얘기를 되풀이한 것 같고 요게 결국에는 그 1% 소장이 말하신 그 대화 네. 그 차후에 있을 회담에 있어서 협상을 진행하는데 네. 뭔가 좀 더 우위를 점하려는 어떤 포섭이다. 복선이다. 네. 라고 저는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저는 박 대통령보다는 네. 윤창중 대변인이 오히려 세계적으로 네. 이름을 떨치지 않았나. 이것이 오히려 이번 방미의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창중 대변인이 진짜 세계적으로 뜨려면 미국 가서 수사받을 때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렇게 한마디를 해야 돼. 스트로스칸이 유대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또 나중에 그 또 뭐 뉴욕타임즈나 프랑스 언론들이 밀어주고 뭐 사회당에서 뭐 음모론 제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대충 적당히 누명을 벗고 뭐 그랬어요. 네네. 뭐 우수한 변호사들 엄청난 돈을 줘가지고 네. 뭐 한 것도 있고 대충 돈으로 무마하고 그러기도 했지만 그래서 윤창중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이렇게 한마디 해야 돼. 내가 유대인이라면 용서받을 텐데 그런 걸 얘기해야 진짜 대변인이지. 그 뭐 아까 그 이 영접에서의 그 결례와 마담 박이라는 호칭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네. 네네. 미국 관리가 한 명도 없고 프레젠트 박 또는 마담 프레젠트라고 해야 되는데 마담 박이라고 얘기한 것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그냥 술집에 박마담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네. 그 적어도 장림 멜랑숑 좌파 정치인이 메르켈 총리를 네. 비꼴 때 쓰는 말처럼 네. 할애하는 표현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네. 그러나 이제 이런 호칭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정상회담의 내용이에요. 네. 합의 사항, 공동 발표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번에 보면 60주년으로서 동맹은 끄덕없다. 북이 우리 둘 사이를 가려고 했다면 실패했다. 이런 걸 성과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이명박 박근혜 뭐 철저하게 친미 4대 그런 노선을 걷고 있고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완전히 추종하고 있는데 네. 네네. 뭘 그게 성과라. 그래서 보수 언론들도 그걸 성과라고 안 해요. 지금 성과라고 한다면 북핵 문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네.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한반도 프로세스, 서울 프로세스 이건 추상적이고 네. 이명박의 실패한 대북 정책의 판박이고 네. 캐리가 9.19 공동성명을 그 중국에 가서 얘기하고 한 바퀴 돌아다닐 때는 네네. 남코리아, 중국, 일본 이렇게 돌아다닐 때 뭔가 좀 기대가 됐어요. 근데 이번엔 배석도 안 하고 러시아 가 있죠. 네. 물론 그것도 러시아를 설득 중이다 이러면 또 좋게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그것도 좀 결례고요. 캐리라는 카드는 아무래도 협상 국면에 쓰는 카드인 것 같아요. 이번에 어쨌든 협상이 아닌 대화가 아닌 전쟁, 대결을 강조한 회담이기 때문에 네. 네네. 캐리가 여기에 겹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캐리 러시아 일정 전에 아마 그런 입장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 그리고 좀 이따 뭐 한반도하고 서울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뭐 전시작전권이나 뭐 원자력이나 비자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지금 코리아 반도의 전쟁 정세를 대화 정세로 바꾸는 것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와 관련된 성과가 없어요. 네. 매우 소극적이고 그리고 평행선을 달리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화가 아니고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불안감을 주는 네. 코리아 사람이든 동북아 사람이든 세계 인류에게 전쟁의 불안감을 심어주는 전쟁선언, 전쟁회담이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성과가 없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거는 윤창중 대변인 사건이 그 이번에 그 방미에서 정상회담의 성과를 가리면 안 된다 이게 보수 언론의 논조잖아요. 네. 윤창중 사건이 네. 이 남미, 미남 정상회담의 네. 본질을 가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개인적으로 아마 평생 오유 이용권도 얻었고 그래서 보수 일각에서는
좌파들과 싸우는 우리 의병장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도 약간은 좀 그런 인재를 변희재가 아니라 인터넷 우익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 그 유명한 데가 있는데 거기서 또 그런 여론을 또 조정을 하더라고요. 김 기자님 자주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김 기자가 굉장히 세련되게 하는 거야. 그 인터넷 사이트 이름은 공개 안 하면서 약간 추상화시키면서 이제 짚어주는 성장 역시 드라마 성장하고 있군요. 네. 그럼 다음으로 진도 나가야 돼. 네. 그렇다면 아까 계속 언급되는 이제 한반도 프로세스와 서울 프로세스에 오바마가 동의했다는 걸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거를 14선언이나 9.19 공동성명으로 대체한다고 봐야 되는 건지요? 예, 그 한반도 프로세스는 이명박 정권의 비핵 개방 3천하고 똑같습니다. 네.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요. 그러니까 핵 포기하고 개방하면 그 지원해주겠다, 돈 주겠다, 경제 살려주겠다, 경제 봉쇄 해제해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미국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얘기고요. 경제 봉쇄는 미국부터 시킨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미 파산난 거죠. 그 북이 굉장히 그 화가 나 있는 거죠. 이런 정책에 의해서. 속되게 표현하면 열받아 있는 거죠. 거기에 또 불을 지르는 거 아닙니까? 보통 그 특징들이 뭐냐면 불을 질러놓고 거기다 기름을 뿌려요.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를 던지죠. 이게 보통 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한반도 프로세스는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북에서. 서울 프로세스 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이제 헬싱키 프로세스의 이제 모방이고요. 좀 얘기하면은 굉장히 그 깊은 얘기입니다. 복잡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서 소련이 붕괴되는 하나의 요인이 됐어요. 처음에는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요걸 활용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먹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양 진영이 하나로 모일 때는 링 위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링 위에서 내가 뭐 몇 대 맞더라도 저쪽을 더 크게 때려서 KO 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가지고 올라갔다가 오히려 KO패 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둔 그 프로세스인 만큼 북에서 좋아할 리 없고 미국에서 반대할 리 없는 거죠. 다만 한반도 프로세스니 서울 프로세스니 실현 가능성은 북미 간의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북의 표현들을 얘기하면 오늘이냐 내일이냐 폭발전야 분분초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9.19 공동성명과 14선언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9.19 공동성명 핵과 관련된 얘기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 북이 제3차 핵시험까지 끝내서 2006년 10월, 2009년 5월, 2013년 2월 3차 핵시험입니다. 그것도 슈퍼 EMP 실험이죠. 이제 비공개지만. 그리고 당중앙 3월 전원회의를 통해 가지고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 채택하고 그 다음날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가지고 법으로까지 규정했는데 그거 포기하겠어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미국과 남이 쉽게 인정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이번에 5.57 정상회담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이 회담으로 굴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하기에는 우리 체면이 너무 많이 구기니까 한 번 더 저항해보자. 발악 수준인 거죠. 그렇게 읽힙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는 14선언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9.19 공동성명 14선언에서 9.19 공동성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서만 나왔어요. 오바마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바마 몫인데. 그만큼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붙어보겠다. 그 이후에 절충하겠다라는 얘기죠. 9.19 공동성명으로 적당하게 절충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9.19 공동성명을 얘기 안 한 거죠, 오바마가. 그러나 한반도 프로세스에 이어서 서울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박근혜 입에서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고 하는데 9.19 공동성명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살짝 짚고 지나갔어요. 그러나 14선언 얘기는 못하죠. 14선언은 낮은 단계 연방주의 진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현명하게도 통일한 말은 안 했지만 남코리아의 수구 세력, 보수 세력을 염두에 둔 거죠. 그러나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는 이 14선언은 곧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주목할 것은 이제 DMZ 평화공원 발언이에요. 이제 상하 그 양원 합동 의회 연설에서 그 이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요것을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일단은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데 DMZ에서 평화공원 가능하겠어요. 이미 개성공단도 저렇게 폐쇄되고 금강산도 폐쇄된 지 오래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에서 그냥 남코리아의 성명만으로는 절대 그거 복구 안 하죠. 금강산 이명박 정권 깼죠. 개성공단 박근혜 정권 깼어요. 이거를 결자 해제라고 방북해서 복구해야 되는 거예요. 금강산은 6.15 공동선언의 결실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죠. 개성공단은 물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시작됐지만 14선언하고 보다 밀접해요. 14선언의 결실입니다. 근데 이명박 정권 시절에 금강산 폐쇄시켰죠.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 시작 2달 만에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시켰죠. 그러니까 정권의 책임자들이 올라가서 다시 복구시켜야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방북해야 되는 이유죠. 근데 개성공단, 금강산 복구만 시키면 마이너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제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있어야 되겠죠. 뭔가 새로운 거. 그게 바로 DMZ 평화공원이에요. 그럼 이 얘기를 지금 심은 건 뭡니까? 방북하겠다는 얘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걸 이제 그 의회에서 연설했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 다시 한번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요런 거 이제 메시지 담은 거죠. 공개와 비공개라는 부분은 이렇게 그 대부분은 공개적으로는 대치로 가지만 그 일말의 가능성으로 심어주는 이 비공개 내용이 결국에는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 지금 현재의 정세를 분석하는 데서 이 양측면을 다 같이 봐야 된다. 질문에 즉답을 한다면 한반도 프로세서, 서울 프로세서라고 하면 순서는 이제 14선언과 9.19 공동성명이 되겠는데 그것을 대체하는 거냐?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이미 이명박 정권 시절의 대북 정책이고 그다음에 서울 프로세스 그 독소에 대해서 북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삼한과 사한, 북미 평화조약과 북남 또는 남북 연방제 체결이라고 하는 북의 요구와 9.19 공동성명, 14선언이라고 하는 미국과 남측의 요구가 절충이 될 때 이런 한반도 프로세스나 서울 프로세스나 이런 명칭들이라든지 이름들을 적절하게 살려주거나 모양을 좀 갖추면서 쉽게 말하면 체면, 가오를 좀 세워주면서 실질적으로 북의 요구를 관찰하는 이런 부분이 바로 예술적인 절충이죠. 그거를 잘합니다, 북이. 미국도 만만치 않고요. 그러니까 그 사전 정지 작업으로서 군사적인 기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미국이나 남측에서 수를 뒀으니까 이제 북에서 수를 둘 차례죠. 그렇다면 이후 코리아 반도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이게 긴장이 고조될 것 같으면서도 이게 대화로 급진전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이 긴장이 고조되다가 대화로 급진전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북과 미국 사이에서는 전면 핵전은 서로 원치 않고요. 불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것은 지하 300m 요새를 갖고 있는 북만 살아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군 나토 개입 없는 조국 통일 대전보다는 차라리 북미 평화조약과 북남 또는 남북 연방제가 낫다는 게 미국의 판단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양보하는 것이 낫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그 9.19 공동성명과 14선언으로 한 번 더 좀 뭉개서 시간을 좀 끌어보자는 거. 또 그것을 위해서 오한이라고 하는 순서로 보면 이제 뭐 한반도 프로세스, 서울 프로세스 이렇게 나왔지만 9.19 공동 14선언에 해당하는 걸 보면 서울 프로세스, 한반도 프로세스가 되겠는데 이런 내용으로 한 번 더 뭉개본 거지요. 그리고 이제 서해, 동해, 남해 이렇게 군사 연습하면서 그 사전 정지 작업으로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해보려고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행동이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응하는 북의 행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맞대응하는 기간 동안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첨예화되고 자칫하면은
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 거죠. 전쟁은 이 세 종류가 있어요. 국부전, 국지전, 전면전 이렇게 되는데 네. 이를테면 서해 5도상에서만 먼저 이루어진다든지 아예 서해 5도를 점령한다든지 네. 내륙에서 벌어진다든지 특수전이라고 하면 이건 이미 전면전입니다. 서해 5도를 점령해도 전면전이죠. 네. 북은 그 카드를 지금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실력 행사에 아니면 어쨌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상책이라고 하는데 그 말로 풀어 이렇게 지금 보면서 그 재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북이 상대적으로 그 정상회담을 좀 격화시키면서 이제 비난 성명전도 이제 서서히 발동을 걸고 있는 이런 모습. 이 모습은 북이 미국과 남의 의도를 가늠하는 한편 이후 군사적 긴장의 고조와 대화로의 급진전이라는 그런 흐름의 수위, 속도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과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지금 그 소장님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상황이 과거에 그 93, 4년 이 상황하고 매우 비슷한 것 같은데 좀 그때랑 현재랑 좀 비교할 수 있을지. 좋네요. 93년, 94년 두 번에 크게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바로 대화로 간 게 아니고 93년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는데 클린턴이 이제 군대 안 갔다 온 컴플렉스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힘을 과시해서 권위를 좀 세워보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조지 부시 아버지 대통령은 CIA 국장 출신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잘 알아요 북을. 그래서 북과 그렇게 대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화당은 대결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대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엔테베 특공 작전 이런 식으로 해서 영변을 폭격하겠다 이런 발언도 하고요. 그랬을 때 북에서 NPT 탈퇴해버렸죠. 준전상태 선포하고요. 93년도에요. 등소평이 그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전국 주요 지휘관들에게 문건을 돌리면서 이거 따라 배워라 이렇게 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간의 회담이 시작이 됐어요. 강석주 갈루치 그 회담이 시작이 됐었고요. 그러고 나서 94년에 한 번 더 붙었어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고 누가 올라갔냐면 카터가 로잘린이라고 하는 부인하고 같이 올라간 거예요. 부부 동반해서 올라가는 거는 정말 친선이죠. 전직 대통령인데 카터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라고 미국에서 참 존경받는 목사인데 친구예요. 근데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가 종군 목사로서 우리 코리아에서 근무한 적도 있어요, 남코리아. 그리고 38선 너머에 있는 북에 대해서 저기는 어떤 나라인가 이제 궁금해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북을 가게 됐어요. 김일성 주석도 만나고 북을 갔다 온 뒤에 뭐라고 했냐면 북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나라다고 이미 성경의 내용이 구현된 사회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라고 할 정도로 극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카터가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해서 궁금하던 차에 94년도에 기회가 돼서 북을 갔다 온 거고요. 그때 또 놀라운 발언을 또 기자들한테 했어요. 뭐냐면 내가 존경하는 미국 정치인이 3명이 있는데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이 있는데 이 3명을 다 합친 것보다 김일성 주석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딱 이 발언 나오자마자 북의 식물원을 카터원으로 바꿔버렸어요.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북에 와서는 막 경의를 표하고 칭찬하고 그러다가 딴 데 가서는 반대되는 표리부동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카터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면서도 사람이 진지하고 좀 양심적이고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북을 이제 미국 관료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너무 북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책 세우니 북을 상대할 수 있느냐. 본인이 대통령까지 역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지적을 한 거고요. 클린턴도 좀 유념했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하고 또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카터가 가서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문제를 풀었죠. 군사적 긴장을 카터의 방북을 통해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킨 거죠. 이제 대표적인 게 북이 핵을 동결한다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거의 핵이 아니라 미래의 핵이에요.
그 과거의 핵은 불문에 붙이고 네. 미래의 핵을 동결한다면 10년에 걸쳐서 경수로를 지원해 주겠다. 근데 경수로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수교를 의미해요. 네. 경제적인 그 정도의 지원은 정치적인 수교 관계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리고 북이 그 흑연감독로를 동결하는 대신에 그 중유 발전소를 위한 중유를 제공해 주겠다 매년. 네네. 이런 그 합의를 하고 이제 돌아올 때 네. 남북 순회회담에 대한 김일성 주석의 제안까지도 가지고 와서 남코리아에서 전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김영삼 대통령과 안 받을 리 없죠. 네. 다시 얘기합니다만 북미 관계와 북남 관계 또 남북 관계는 같이 간다는 겁니다. 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7월 달에 예정돼 있었죠.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서거하지 않았다면 네. 6.15 공동선언 같은 게 발표되고 클린턴 시절이었기 때문에 90년대에 북남관계 남북관계가 급진전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이제 그 실질적인 계획 중에 하나로 그 2002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는 안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코리아와 일본의 공동 월드컵이라는 것은 얼마나 기형적이에요. 네, 맞아요. 남북 월드컵.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월드컵이 돼야지. 네, 맞아요. 어떻게 남하고 일본의 그 공동 월드컵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좋은 제안이 있었는데 결국 김영삼이 김일성 주석 서거 이후 남북 관계를 극단적인 대결 상태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그런 가능성이 모두 봉쇄됐죠. 네. 그리고 98년에 이제 북이 파키스탄에서 핵실험하고 수소폭탄이죠, 5월달에. 그리고 8월달에 백두 1호 우주발사체 실어서 광명성 1호를 쏘아 올림으로써 네. ICBM의 위력뿐만이 아니라 포브스 실력까지도 보여준 거거든요. 네. 이 과정을 통해서 페리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2000년에 이번에는 이 남북 관계, 북남 관계가 먼저 개선됐죠. 6.15 공동선언, 김대중 대통령의 방부, 네. 그리고 조명록 총정치국장의 백악관 방미죠. 10월 12일 날 북미 공동 커뮤니케가 발표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곧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데 네. 네네. 그해 말에 부시 정권이 출범하면서 그 다음에 9.1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네. 국면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네. 그럼 이런 정세 하에서 남의 진보 세력과 평화 세력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여전히 반전 운동이 전면적으로 벌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세를 보면 반미 운동, 반정부 운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이고요. 지금 우리 그 진보 세력 평화 세력의 두 가지 과제라고 한다면 반미 반전 운동과 네네. 반정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반전 운동은 기본적으로 반미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작전권을 미국이 틀어주고 있고 네. 군사력도 그 압도적이고 네. 북침 전쟁 연습, 합동 군사 연습의 주도 세력이 미군이에요. 네. 뭐 핵잠이 동원된다든지 핵항공모함이 동원된다든지 B-52, B-2가 출동한다든지 모두 미군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쟁 반대는 곧 미국 반대입니다. 네. 그리고 그 핵심은 미군이 이 땅에서 나가는 거지요. 일단 당면에서는 합동군사연습, 북침, 북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는 거, 다시는 버리지 않는 거, 그리고 미국의 전쟁 무기들을 이 땅에 끌어들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당면에서 중요하고요. 네. 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미군이 나가는 거지요. 미군 철수가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는 북미 평화조약 또는 공고한 평화보장 체계가 수립돼야 되는 거죠. 네네. 그것이 양자간이든 다자간이든 코리아 반도에서 실질적으로 네. 공고한 평화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제기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반정부 운동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실제로 남을 이런 세력을 통해서 통치하고요. 네. 네. 이 세력을 돌격대로 내세우면서 그 코리아 반도의 전쟁 정세,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서해 5도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또 나아가 그 반북 구구 패드를 또 발동을 해가지고 네. 뭐 북에 뭐 전단지 10만 장을 배포하려고 한다든지 또 서형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코 미국과 네. 무관해서 진행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부와 무관해서 진행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반정부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오바마 박근혜 오바마 정상회담이 무엇입니까? 반미 운동과 반정부 운동이 하나라는 거. 네. 네. 물론 주도 세력은 미국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남코리아의 경제 위기 심각하다. 민생 파탄 정말 참혹하다.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부 책임이죠. 물론 근저에는 역시 남코리아 경제가 예속화돼 있고 기형화돼 있기 때문이고 네.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제국주의 독점 자본이 남코리아를 그렇게 2중으로 3중으로 착취하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노동운동이 네. 단순히 그 한 기업이라든지 음. 산별로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남코리아의 문제, 코리아의 문제하고 연동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남코리아 노동운동, 민중운동의 정치 세력의 필수적인 과정인데요. 네. 다시 말하면 남코리아 사회가 미국의 예속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남코리아 정부가 미국의 꼭두각시 정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남코리아 노동자 민중, 99% 노동자 민중들의 네. 피땀이 결국은 제국주의 독점 자본으로 흘러가고 네. 남코리아 매판 자본으로 흘러가고 네. 그래서 그 모든 가치를 생산한 노동자 민중들이 네. 실제로 그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네. 네.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네. 500만 이상의 신용불량자가 있고 네. 엄청난 실업자들 그리고 농민들도 하루 3명씩 자살하고 네. 예. 지금 그 정부와 기업과 가계의 부채를 합치면 3,300조가 넘습니다. 네. 천문학적이에요. 네. 이건 공개된 자료고 비공개된 자료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겁니다. 네. 어디서든지 반드시 남코리아의 재정 폭탄은 터집니다. 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부터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네. 남코리아의 어디서든 그것이 지방정부든 공기업이든 가게들의 어떤 부동산과 관련된 네. 어떤 부채든 어디서든지 한번 크게 터질 거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남코리아 경제는 쑥대밭이 되고 네. 민생은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코리아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런 군사적 긴장이 첨예화될 경우에는 네.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미 그 3, 4월에 4조 원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미국 네네. 자본이. 그러니까 주식시장, 외환시장이 출렁거렸죠. 사재기 조짐 정도, 아직 사재기 열풍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 투자자들을 진정시키고 네. 대화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죠. 네. 여기서 제가 하나 그 인상적인 칼럼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이게 한겨레신문 칼럼인데 네.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방미하면서 미국에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1조 8천억이에요. 미국의 그 아파치 가디언 헬기라고 36대입니다. 미 보잉사에서 만든 거고요. 네. 2016년부터 3년 동안. 그런데요. 이번에 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경남도 한 해 적자가 60억이고 누적 적자가 3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주 의료원을 이제 폐쇄하려고 하는 거죠. 네네. 이제 거기에 이제 저항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옮긴 그 환자 중에 4명이 세상을 떠나고 네. 지금 진주 의료원에 남아있는 환자들도 굉장히 불안에 떨고 이거 못할 짓입니다. 네. 홍준표 도지사가 정말 심각한 일을 저질렀는데 네. 근데 이런 진주 의료원 같이 공공적인 그런 의료원이 전국에 34개가 있어요. 네. 한 해 적자 총액이 655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네. 655억 원 곱하기 28년 네. 하면 이번에 아파치 헬기 36대 가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파치 헬기 36대를 삼으로써 네. 네. 전국에 있는 34개 의료원에 네. 네네. 28년간의 복지를 포기한 겁니다. 이 노동자들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민중들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방위비가 네. 바로 노동자 민중의 피땀이고 네. 그게 바로 복지라는 겁니다. 음. 복지 무지하게 강조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러나 미국 가면서 34개 지방 의료원에 28년간의 복지를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국의 무기를 12조 원을 살 계획이 있어요. 네. 아마 이번에 가서 비공식적으로 다 확인해 줬을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합니다. 정상회담에 가서 네네. 남코리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음. 결국 우리 노동자 민중의 피땀을 짜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는 그 카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영접을 매우 홀시함으로써 네. 길들이기를 한 거죠. 음. 그 이후에 정상회담이나 상하 양원 합동의회 연설이라든지 또 이번에 만장일치 새로운 의결이라든지 이런 것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가서 음. 공개되지 않은, 보이지 않은 약속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조 8천억은 시작일 뿐이고, 네. 예.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노동자 민중들의 운동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반전운동과 노동운동이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99% 노동자 민중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봐요. 네. 수적으로 압도적인데 당연히 무고한 인명살상도 노동자 민중들이 많을 것이고, 네. 그렇죠. 북이 노동자 민중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1% 부자들의 머리 위에만 포탄을 떨어뜨릴 수 있겠어요. 네. 강남에 떨어지면 네. 강남 주인은 거기 사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 거기에서 일하는 그 샐러리맨들이나 네. 네. 거기에 뭐 청소부라든지 예,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전쟁은 어떻게든 간에 막아야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큰 피해자인 노동자 민중. 그래서 실제로 경제가 퍼펙트 스톰을 맞아서 네. 완전히 민생이 파탄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민중들은 당장의 복지를 지키기 위해서도 또 그리고 퍼펙트 스톰에 이은 민생 파탄을 막기 위해서도 네. 그리고 전쟁으로 가장 큰 무고한 인명의 살상을 막기 위해서도 네. 반전운동에 떨쳐나서야 되는 겁니다. 음. 실제로 지금 청년학생운동이나 농민운동이 침체되어 있는 조건에서 노동운동이 유일한 희망인데 여러 가지 노동 현안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한편 또 다양한 연대 투쟁을 벌리는 한편 이 반전운동에서도 반미운동에서도 노동자 민중이 중심에 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5.18 광주민중항쟁 33돌인데요. 네. 그 투쟁에 그 적극적으로 우리 그 진보세력과 평화세력이 결합하고 네. 광주 학살의 진정한 원흉이 누구인가? 네. 네. 전두환인가? 미국인가? 조금만 역사 인식이 있고 민족적 관점이 있다면 그 진실은 누구에게나 다 명백한 겁니다. 네. 이번에 광주항쟁 기념투쟁을 적극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결국 이런 운동은 반전운동이야 우리 민족적인 과제고 네. 평화를 위한 과제이기 때문에 네. 단결하고 연대할 수 있는 모든 세력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전쟁 반대 평화 실현 국민운동이 결성된 거고요.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조직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국민운동으로 뭉쳐서 힘차게 반전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얘기하면 진보정당과 개혁정당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네. 예, 진보정당이 단체들과 함께 큰 덩어리 전선체를 형성하는 주체 세력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음. 다시 한번 진보정당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하나 특별하게 보고 싶은 거는 이번에 민주통합당이 민주당으로 개칭하고 네. 김한길 체제가 출범했는데 네. 문성근 그 탈당이 말해주듯이 네. 정말 민주당으로 보면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네. 강령도 우경화되면서 이거 과연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이 차이가 있나? 이거 잘못하다가 민주당이 새누리당이 이중대 되는 거 아닌가? 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네. 북에 대한 관점도 별 차이가 안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된 지난 대선의 패배 원인을 친노 세력에 돌리면서 네. 그 기존의 비주류 세력이 이번에 당권을 잡았는데 네. 그 방향이 우향우회 반북에 네. 새누리당 이중대라고 한다면 네. 이건 끔찍합니다. 네. 그 민주당 이번에 그 당호를 바꾸면서 네. 이번에 봉하마을에 이제 지도부가 내려간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김한기 이제 대표랑 네. 지도부가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방명록을 썼다고 해요. 방명록을 네. 쓰고 뭐 이제 정확히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맥락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네. 그 노동자들이나 민중이 일한 만큼 네. 그대로 돌려받는 그런 네. 사회, 정의가 사는 사회를 구현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명계남 씨가 네. 튀어나오면서 지도부에 욕을 막 하고 오. 이런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예. 또 트위터에도 올렸어요. 아주 소설 쓰고 있네 뭐 이런 얘기도 쓰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민주당이 당명을 네네 통합민주당으로 했다가 네. 다시 민주당으로 했다가 다시 민주통합당으로 했다가 지금 다시 민주당으로 온 거예요. 네 그렇죠. 복잡합니다. 근데 이게 정반합의 원리로 따지면은 이게 점점 상승하면서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이게 점점 이게 안 좋아지고 있어요.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뭐 오늘 정세 분석의 초점은 그게 아니지만 네. 그러다가는 이제 민주당이 잘못하면 공중분해될 수도 있어요. 그걸 네. 지금 호남에 기반하고 있는데 호남 민중의 여론은 안철수 신당만 기다린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지지율이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은 당의 지지율이 훨씬 높아요. 민주당은 지금 적지 않은 국회의원 수를 거느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좀 형편없거든요. 네. 명계남의 발언은 네. 또 문성근의 탈당은 네. 그 한 개인의 발언과 행동으로 보면 안 된다. 이게 민심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또 안철수 신당이 나오면 그러면 좋아질 것인가? 글쎄요. 안철수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분명히 문재인보다 우경화된 행보를 걸었고요. 그리고 안철수 그 화법이기도 하는데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굉장히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모두를 아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불가능한 거예요. 이번에 노원병에서의 그 출마라는 건 결국 뭡니까? 범진보 세력에 그 할당된 거잖아요. 지난번에 야권 연대의 산물로서 노회찬 전 의원이 사실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그 계기는 굉장히 부당한 거거든요. 그런 그 노원병에 출마하면서 결국은 범진보 세력에 몇 안 되는 의석수 하나를 갈아타고 앉은 거거든요. 김무성과 이 부산 영도에서 붙었어야죠. 지든 이기든. 그렇죠. 그리고 야권 연대의 원칙을 견지해야 되는데 노원병에 나와서 진보 세력의 그 의석수를 줄이고 그리고 야권 연대에 반대하고 이런 안철수를 중심으로 하는 신당이 출연한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정말 걱정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걱정됩니다. 참 골고루 못하는 경쟁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그 인사 완전히 참사고 윤창중 결정타죠. 앞으로 제2, 제3위 윤창중 나올 겁니다. 새누리당도 뭐 보면 뭐 심재철 누드 사진을 비롯해서 뭐 거기도 뭐 50% 100%예요. 그런 심재철이 요즘 그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로 법원 판결이 나온 데는 그 해산시켜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아주 위험한 법안인데 그런 거나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은 이 모양이고 진보 세력도 힘을 못 쓰고 서로 정말 못하는 경쟁을 하고 있어요. 심재철 의원이 법안도 상정하는구나. 야동 검색하느라 바쁜 줄 알았구만. 그 수구 입장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법안이에요. 그 요즘 나온 법안들 중에 수구 반동에 극단을 달리는 법안이에요. 영감을 얻었나. 아마 수구 보수 세력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이미지, 정치적인 위기를 더욱 수구 반동적인 행동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꽁수로 보입니다. 윤창중도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한마디 해야 돼요. 내가 유대인이라면 용서받을 텐데. 5.7 오바마 박근혜 정상회담을 통해 코리아 반도의 정세가 급격히 대결 국면, 전쟁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동맹과의 공조가 아니라 민족과의 공조를 통해 코리아 반도의 전쟁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